이제 파이널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보험계약법 통칙입니다. 19페이지. 보험계약법 통칙. 664조. 이게 통칙의 마지막 조문이죠. 원래 638조부터 664조까지인데,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이편의 규정. 이편의 규정이 뭐예요? 보험계약법이죠. 상법 4편, 보험편. 달리 얘기하면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의 규정은, 보험계약법은 뭐예요? 민영보험에 적용되죠. 그죠? 국영보험에 적용돼요? 안 되죠. 국영보험 아니에요. 우리 보험계약법 범위가 아니야. 산재, 고용보험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민영보험은 뭐예요? 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다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영리보험이에요. 영리보험. 근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은, 원래 성질이 영리보험이야.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상호보험 공제는 뭐 지금 뭐 공주자 이런 거 있지만 거기도 뭐 영리를 따지겠죠. 따지는데 원래 그 개념 취지는 우리 그 부주하는 것처럼 내가 내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내가 당할 때는 내가 받고 뭐 이런 그런 상호부조 개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상호보험이나 공제는 영리보험이 아니에요. 비영리보험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상호보험 공제, 비영리보험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KB손해나 보험이나 뭐 삼성화재 이런 데가 영리도 하지만 무슨 사회공헌활동 이런 것도 하잖아요. 기업 무슨 일반 민간기업이라 해서 다 영리만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영리보험도 되지만 비영리보험, 상호보험이나 공제 등 비영리보험으로도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이게 언제 개정됐냐? 2015년 3월 12일 날 상법 개정할 때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게. 그전에 영리만 있었지. 취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보험 공제 등 비영리보험이 더 준용하겠다.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제 등 유사보험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소비자보호법이다. 계약자를 보호하겠다. 일반 가게, 기업 말고 가게인 일반 개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다. 그래서 그 밖에 이하주 이거 말고도 이거와 유사한 계약에 준용하겠다. 그 밖에 해서 소비자보호법이다. 여기에 무슨 강행 규정 이런 얘기 전혀 없지만 해석 취지상 개인을 보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고 663조 많이 들어봤죠.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아까 제가 해주고 얘기했지만 상법, 보험법, 우리 보험계약법은 기본 취지야. 계약자를 관한 기본 취지. 이거보다 유리하면 유효, 동일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래서 아까 자동실의학관 같은 경우는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이게 기본이야. 그 불이익 변경하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이게 뭐냐면, 강행규정인데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그거 보고. 상대적. 달리 표현하면, 한쪽 면에서는 유효하고 한쪽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도 해요. 우리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무사 하고 있죠. 노무사도 마찬가지. 노무사도 노동법이 있어. 노동법, 근로기준법.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본 무슨 우리 최저임금 한 시간에 얼마 주면 한 9,500원 되지 않나 싶어요. 9,500원보다 더 많이 줬어.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 유리하죠. 유효지. 근데 9,500원 달라고 했는데 8,000원 준 거야. 그럼 무효죠. 우리랑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노무사하고 우리 보험계약법, 손해상사의 보험계약법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그냥 그걸로 끝이야. 딱 일관성 있게 딱 하나. 유리하면 유효, 똑같으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럼 우리랑 똑같은 취지인데 한 가지 그쪽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게,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기업법에는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법적으로 봅시다. 이 편의 규정, 이것도 마찬가지 보험계약법, 소비자보호법이라고 그랬죠?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되는 but 뭐예요? 재보험,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 그 다음에
해상보험, 우리 선박보험, 적하보험 같은, 희망이익보험 같은 해상보험, 기업보험이죠.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여기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판례에 의하면 보증보험, 보증보험도 기업보험이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라고? 분리하게 변경이 된다.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노동법에는 없어. 노무사에는 없어. 근데 우리 보험계약법에 이게 있어. 표면적 강행규정, 상대적 강행규정은 둘 다 비슷한데 우리는 예외 규정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에다는 분리하게 해도 돼. 왜? 보험회사랑 대등한 협상력이 있어. 대등한 협상력. 기업이니까. 근데 노동법은 이제 개인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는 거고, 그건 시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고 그 밑에 화살표 보게 되면, 그 위에 것부터. 계약자를 보고하기 위한 강행법규다. 아까 말씀드렸죠. 664조.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이거는 판례상 기업보험, 항공보험, 선원보증보험, 뭐, 보증보험,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분리학계 변경돼도 무효 아니다. 유효다. 근데 개인은 무효죠. 아까 자동실학관처럼. 그래서 이거 보고 사적자치 원칙의 실현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사적자치 원칙을 실현해줬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 그 영세어민 그 판례, 지난번 기본과정 때 얘기했죠? 어부가 사고 났어. 배는 기업보험이잖아. 그럼 이 사람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배는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어선공제에 들었는데 어선공제면 이제 어선보험이죠. 그 선박보험이라고 봐야죠. 영세 어부야, 어부. 개인이야, 개인. 그래서 그때는 취지로 해석해라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가계보험 성격을 가졌다면 결국 분립변경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죠. 원래는 외양상 보면 안 되는데 취지를 따져라. 여기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다음 장. 보험자와 보험보조자.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회사라고 하면 보험회사 대표이사나 보험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보험을 판매할 수 없잖아요. 보조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보험의. 기억나시죠? 대리점은 다 했다고 그랬죠? 대리점은 대리인이니까 다 있어. 설계사는 두 가지밖에 없죠. 보험, 증권, 교부권. 그 다음에 보험료, 뭐 수렵권, 영수권 비슷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영수증을 교부하는 조건이야. 영수증은 지가 백지에다 써서 한 거 말고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 뭐 보험 증권도 마찬가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보험중개사는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보험의는 진단계약, 진사계약의 고지수령권, 그것도 의료 관련돼서 무슨 직업 관련된 게 이건 아니고, 그거 머릿속에 두시고. 646조 대리인이 안거수효과. 대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같은 거죠.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 상법에는 안 것이다. 민법에는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똑같다. 결국 무슨 조항이냐? 간주조항이다. 간주조항. 추정조항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간주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들 한번 추려보자. 첫 번째, 이게 본인, 대리인 본인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승낙의제. 청약하고 며칠까지 되면 승낙되는 거예요? 30일이죠. 보통 대부분 그날 다 승낙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보험 관련된 보험을 들었다든지 또는 무슨 화재보험 같이 큰 대형 물건, 선박보험 이런 걸 들었다든지 이러면 인수하는데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인수심의. 그게 이제 한 달간 최장. 30일 전에 대부분 인수하겠다고 거절하든지 승낙하든지 할 텐데 30일 지나도록 안 하는 거야. 그러면 30일 딱 되는 순간 30일자 딱 되면 이제 간주돼 버리는 거야. 승낙된 거야, 그거는. 그게 승낙의제.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최초 보험료 납입하면 원래 대부분 청약할 때 보험료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우리 이론이니까 청약했는데 보험료를 안 냈어. 그럼 그 기간을 언제까지 줘요? 2개월간이죠. 초회보험료.
2개월 동안 보험료를 안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자동 해제돼 버리죠. 그죠? 또 우리 자동차 양도 양수할 때 양도하게 되면 10일이죠. 양도 간주하는 기간, 자동차 양주하는 기간. 자별법은 15일로 돼 있어요. 좀 더 보호하려고. 대인배상, 의무범위 시단부 특약하려고 이제 그거는 좀 늘어났는데, 어쨌든 상법에는 10일이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다. 본인 대리인. 두 번째, 청약 승낙 의제, 양도 간주 조항, 그 다음 초회보험료 해제. 자동 해제. 4가지. 안 써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 사설표 봅시다. 보험 대리점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대리점은 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대리는 본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대리점이 증개 측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험자가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대리점한테 얘기한 거는. 그래서 보험자는 통지임을 해지할 수 없지. 물론 30일 전에라면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 30일 지났어. 근데 해지하려고 그래. 당신 얘기 안 했대. 아니, 너 대리점한테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기 너 대리점에다 그때 계약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증거 있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알았으니까. 한 달 지났으니까. 안 날로 한 달 지나서 못 하는 거죠. 대리점이 한 거는 보험자가 한 거랑 똑같다. 본인이 한 거니까. 그래서 대리점이 하고 있는 그 권한이 크게 4가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딱 줄여서 보험료 수령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험증권 교부권, 그 다음에 의사폐시 수령권, 의사폐시 행사권, 4가지 있죠? 근데 아까 설계사는 의사폐시 수령권, 의사폐시 행사권은 없어요. 위에 있는 증권 교부권하고 영수권 2가지만 있는데 영수권도 세모다. 영수증 교부조건이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표현대리, 무권대리한 표현대리. 우리 그 손사 이론에 따지면 추정적 권한 이런 거예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리마인드 해보면 기억나시면 공부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내가 지점장이야, 설계사야. 이제 그렇지. 근데 좀 마음에 찍혔어. 당신은 자동차만 해. 장기는 한 달 동안 금지. 그럼 이분은 장기보험 판매하면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무권이죠. 무권대리,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는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연락이 왔어. 아셔가지고. 나 보험 들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은 모르잖아요. 이분이 자동차만 할 수 있고 장기는 금지됐다는 거 모르잖아. 그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는 거를 선의의 제3자라고 그러죠? 아는 거는 악이고. 그 선의 악의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몰라. 선이야. 근데 딱 만났는데 하필 자동차만 들겠대. 자동차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동차 하지 마. 장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비싼 차를 하겠다는 거야. 한 500만 원짜리. 요즘 벤츠나 포르쉐 이런 거 보면 한 450, 500대요. 차값이 틀리겠지만. 그럼 통상 한 7% 정도 주거든. 그럼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보험을 뚝 받아버렸어. 그럼 이제 보험사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게 개인 일반적인 거 아주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많지. 이게 시스템이 다 걸릴 수가 없으니까. 승낙해서 보험 받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이 사람 무권대리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갖고 대항할 수 있겠냐? 대항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선의 계약자한테는 모르고 이 사람은 가입한 거잖아요. 알고 가입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설계사 얘기했고. 그 밑에 단체보험 이것도 지난번 실무 때 얘기했죠. 이거 누가 또 질문도 한번 하셨던데. 설계사한테 이제 어느 회사, 일반 기업에, 조그만 기업인가 봐. 인사부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래하던 보험, 설계사라고 꼭 편하지만 보험 모집하시는 분한테. 이번에 우리 파견근로원 직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은 아니고, 우리는 A사고, B사 직원이 왔어요. 같이 단체보험을 좀 들려고 그러는데, B사 직원인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아요. 원래 단체보험은 그 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한 거야. 그쪽 인사부 직원이야, 일반 기업 조그만데 보험을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 줄 알았지. 그거 가능하답니다. 회사 위에다 보고해서 보험을 들었어. 근데 해필 사고가 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보험처를 딱 갔더니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은 설계 모집 조직이고 이쪽 보상 쪽에서 이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니면 단체보험상 이거 안 됩니다. 보험 계약 무효예요. 그럼 그 유족들이 가만히 있냐고. 회사에서 괜찮다고 보험 들어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얘기했을 것이고 그 인사부 직원도 이 설계사 말 듣고 모집적인 말 듣고 이분은 단체보험에서 보호하니까 나중에 혹시 사고 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계사 그분이 그 유족들이 회사 상대로 손배소송을 한 거지. 그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집 조직은 당연히 책임지죠. 당연히 책임지는데 모집 조직이 돈이 많겠어요? 회사가 돈이 많겠어요? 그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돈이 많겠지. 그게 뭐야? 해당 계약은 무효고 금융소유자보호법, 옛날에는 보호법 103조라고 했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45조에 의해서 회사도 책임을 진다. 근데 그때는 보험금이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이야. 회사가 네가 관리감독을 잘했어야지. 그럼 이제 손배 책임은 과실상계라 하잖아요. 보통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면 1억 정도 다 안 되고, 왜냐면 이 사람도 보험 가입할 때 이 사람도 잘 알고 가입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듣고 그냥 사인은 못하고, 물론 자기 사인한 건 아니지만 회사 쪽으로 봐야 되겠다. 그 조그만 피사도 좀 알아봐야지.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저기를 해. 네가 할 수도 있어. 보통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답하고 관계없으니까 한 20, 30% 정도 상계해요. 그럼 나머지를 이제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을 주겠지. 그럼 보험회사가 그 설계사한테 구상 안 하겠냐 그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이제 구상까지는 할 거냐 말 거냐 보험계약법의 범위가 아니니까 질문이 그거였어요. 구상을 합니까? 그건 시험 안 나와요. 아마 구상을 하겠죠. 구상을 하겠죠. 다만 이거랑 비슷한 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 안 한 거. 서면동의 안 한 것도 서면동의 안 하면 무효잖아요. 강력복귀 위반 무효잖아요. 남편이 한번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경우는 서명을 하든 안 하든 보험금 나가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구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저희 회사 다닐 때는 제재합니다. 제재. 모집조직한테 제재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안 넣었으면 돈 안 나갈 게 돈이 나간 거잖아. 아까 그거는 서명을 하든 안 하든 돈 나가는 건 똑같잖아. 오히려 서명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금이 좀 더 덜 나갔지. 하여튼 그거는 우리 보험계약법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 갭이다라고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한번 좀 봅시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어. 제가 전에 그 위장사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큰 대형차, 아주 그 고객차 같은 경우는 차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차가 있는지. 근데 어떨 때 보니까 또 사진 찍어 보내라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여튼 확인을 해요. 간땡이가 묻지 않고는 거짓말로 버리기가 힘들지. 범죄행위니까. 근데 아무튼 확인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도 2010년 이전에는 확인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대파된 차를 사는 거야. 벤츠야. 벤츠 막 한 1억 5천 2억짜리인데 이미 대파돼 갖고 고철만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 그 차는 이미 덮어놔가지고 딱 놔둬. 그 차 운행 안 하죠. 바로 사고 나면 이제 당일사고라고 그래서 계약안이 얼마 안 되면 보험회사가 의심을 해요. 조사를 한다고. 철저하게. 특히 고액이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한 3, 4개월 있다가 도난신고를 해. 차량손사 영역이죠. 도난신고하게 되면 30일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차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있는데? 지가 알고 있는데? 못 찾았겠지. 도난보험 받아. 무효죠. 물론 범죄행위인데 우리 보험계약상 따지면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잖아. 그리고 발생했기도 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없죠. 차가 여기 이미 대파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생을 해. 이게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고혈압 걸렸어. 근데 고혈압 걸린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나 고혈압 있다고 얘기하면 보험 안 받아주니까 없다고 거짓말치고 고지의무 위반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고지의무 위반은 3년만 지나면 괜찮잖아. 개척기간이 지나니까. 그 3년 지나고 나서 고혈압 청구할 수 있냐? 고혈압은 죽을 때까지 청구하면 안 된다. 그거는 계약전 질병. 이거예요. 강력복귀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범 되는 거죠. 세 권을 차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복귀 위반이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고혈압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자기. 근데 이제 고혈압을 해서 뇌출혈, 강경화 이런 거는 되지. 그래서 보험사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해요. 무효. 이것도 강력법기 위반 무효입니다. 단 당사자 쌍방 그럼 누구하고 누구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죠. 그죠? 당사자 쌍방이라고 그러면 보험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둘이 사인하잖아. 당사자잖아. 보험계약하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3명이 그 보험계약 당시에 알지 못했어. 알지 못했을 때 그러지 아니하던 뭐야? 무효 아니다. 유효다. 우리 소급보험도 마찬가지죠. 소급보험도. 이미 배가 빠졌어. 근데 몰라. 당사자가. 그러면 유효하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씨, 가기 되게 못하네. 그래갖고 쉬는 시간에 커피에다가 뭐 좀 타가지고 독극물을 타가지고 와서 한잔 하세요. 이렇게 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알고 먹었으면 자살이죠. 고의. 아씨, 이 세상 좀 더러워.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먹으면 고의인데 나는 이게 그냥 일반 커피인 줄 알았어. 근데 먹었어. 이제 죽었어. 주면서 이제 그러겠지. 아, 저거 먹으면 쟤 죽을 텐데? 이러면서. 이 사람은 몰라. 이게 뭐예요? 주관적 우연성. 피보험자는 모르죠.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알고 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험사고 요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발한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우연성. 보험사고가 필연이면 보험사 다 망하죠. 고의잖아, 고의. 고혈압 들고 보험 가입하고. 그럼 뭐 얼마나 좋아. 암 걸리고 나서 보험 가입하고. 암 치료비 다 보험 나오고. 보험이 다 망하겠지. 발생 가능성. 한정성. 보험이 이제 보통 발생하면 특정되잖아요. 나는 뭐 사망보험이다. 후유장애보험이다. 근데 여기서 우연성이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 주관적 우연성. 우연하더라도 누가 우연해야 되냐? 당사자하고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거를 여기다 법조문에 놓는 거예요. 뭐 그래갖고 배트맨이 될 수 없는데 배트맨 된다고 뭐 그랬다든지 지난번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위에서 나는 날겠다 그래갖고 날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물론 심신상실적으로 갈 수 있지만 배트맨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거 뭐 UFO 보험 같은 거. 예수 재림보험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다 무효라는 거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빠뜨린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가 이미 멸실돼 있어. 근데 덮어놓고 보험을 가입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밝혀져 보니까 이미 멸실된 거야. 그럼 뭐예요? 무효죠, 무효. 방금. 근데 보험 가입했어. 예를 들어서 뭐 사망보험이라 칩시다.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그 피보험 사고의 대상이 없어져버렸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종료됐다고 얘기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실효됐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뭐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어. 그 다음에 멸실돼 버렸어. 그게. 그러면 그거 보고는 실효다, 실효. 뭐 그런 건 시험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중에 양아지 경직, 뇌성마비죠. 근이양증. 근이양증은 이제 우리 루게릭병하고 반대되는 거죠. 루게릭병은 이제 근육이 흐물흐물해 있어서 돌아가시는 거. 제 고등학교 동기도 루게릭병으로 잘못된 지는 벌써 10년 된 것 같은데 되게 착한 친구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 굉장히 힘들대요, 그게. 왜냐면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근육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한데, 암 같은 경우는 혼수 상태 빠져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지만, 루게릭병은 이제 심장 근육이 다 이제 멈춰버리면 심혈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 돌아가신다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되는 게 양아지 경직이에요. 이거 깡깡해지면서 죽는 거야. 굳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제 근양증. 양아지 경직은 이제
뇌성마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아지 경직은 장애잖아, 장애. 사고 전에 양아지 경직이 있었어. 근데 보험에다 숨기고 보험 가입을 했어. 그리고 3년 지나고 고지의무 기간 지나고 나서 후장의 보험금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3년 고지의무 위반 기간 지났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고혈압 뇌출혈 같은 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고혈압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계약전 질병이니까. 또는 보험사고 요건에 안 들어가잖아. 발생 가능성이 이미 발생했는데 뭐 이건 무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근위양증은 근위양증 걸렸는데 근위양증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근위양증으로 사망했으니까 계약전 질병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는 근위양증 장애하고 이건 사망이잖아. 사망은 별개 사고야. 그래서 근위양증 사망은 유효야.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외우라고 할 때 근위양증 사망 유효. 그 다음에 양아지 경직 장애 무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험계약 법원. 이거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코트 법원이 아니고 소스. 법관이 판결을 내는데 필요한 원천, 근원. 그래서 약관은 법원이다? 약관은 법원 아니에요. 약관은 법원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의사표시가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는 그 법원이 뭐냐?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 우리 성문법 국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라고 그래서 관습법은 우리 보험계약법과 관련된 관습법은 딱 하나 있다. 우리 그 재보험에서 있는 운용 추종조항. 보험자 대의하는 거. 영국 로이드 보험사에서 보험자 대의하려고 한국까지 와서 우리한테 한 500만 원 대의하러 올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 그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KB손해보험이 보험자 대의해서 재보험에서다 그 재보험 비율대로 뿌려주는 게 그게 관습법이라는 거지. 그거 하나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시에 시작했지? 나 깜짝 놀랐다. 10시 반이 넘어버렸어. 10시에 시작됐지? 그전에는 반에 시작했는데, 이거는 제 시간에 시작하는 거니까. 22페이지 보험계약입니다. 이거 그전에 하루 종일 했던 거를 지금 한 30분, 40분 만에 끝내버린 것까지. 보험계약. 보험계약에 있어서 증권,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거 뭐 있었어요? 목사, 급료, 기무, 계피, 연장. 그거 꼭 외워라. 이런 게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다. 19년도인가 시험에 나왔던 거 같고, 그대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목적,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기회, 이게 보험기간, 그 다음 무효 실권 사유,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이런 거고요. 계피, 그 다음에 보험계약 연월일, 작성자라고 그랬어요. 작성지라고 그랬어요. 작성지. 오타나면 작성자로 보이니까 작성자라고 헷갈려갖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주간 시험이 아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런 게 무슨 객관 시험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작성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징이 뭐가 있어요? 3번에 보험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 다 보험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 근데 자동차보험만 차량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으로 돼 있죠? 왜냐면 차량이 보험이니까 자동차는 다른 표현으로 기평가보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험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 인보험에서는 뭐가 틀려요? 인보험에 뭐가 나옵니까? 수익자가 나오죠. 수익자. 손해보면 수익자가 없죠. 수익자가 나오고 거기에 주민번호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생년월일이 나와요. 생년월일 나오죠. 이거는 그냥 유추해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주민번호 나오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앞에까지는 우리 공개 안 하고 하잖아요. D도 1, 2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보험증권에서 이건 시험 나온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첫째,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아니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니야. 타일량 보험, 이렇게 되겠죠. 타인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생명보험이네. 동일이 아닐 때에는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우리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동일이 때 그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일인이 아닐 때 그런 거야. 왜? 동일인이면 이미 계약자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닐다라는 거지.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요걸 공부 안 하면 동일인일 때로 많이 이렇게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다음에 23페이지. 이의 약정. 1호를 내리지 못한데, 근데 맨날 우리 보면 1호를 내리지 못해. 그 다음에 상법 약관 교부 설명 3개월 이내야. 언제부터? 언제부터는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거를 1월까지는 알고 3월도 알아, 다. 근데 시점을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틀리겠으면 틀리게 선택하겠죠. 여기서는 증권 급여로부터 1월 내리지 못한다. 증권 재교부에 따른 작성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근데 여러분 카드 잊어버리거나 예금 통장에 잃어버리면 은행 가면 카드사 가면은 돈 받아요? 돈 안 받잖아요. 근데 왜 받는다고 그래? 우리도 증권 돈 안 받아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이제 보험 드시는 거 아버지 어머니 증권 어디냐가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본인이 알지도 못해. 저도 보험 든 게 많은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증권. 근데 증권 없으면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저 보험계약자 누구누구인데 뭐 인증하고 뭐어쩌고 하면 쭉 보내 바로 와요. 바로 뭐 진짜 한 5분도 안 돼서 와. 인증만 되면. 근데 왜 돈을 받는다고 난리야. 증권의 성격이 일반보험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보험증권, 유가증권이 있죠. 일반보험증권은 우리 보통 증권, 뭐 유인증권이라든지 요인증권이라도 해요. 그다음에 증거증권, 뭐 면책증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는데 이제 해상보험증권이 주로 유가증권이 많지. 유가증권이나 상환증권 같은 거, 선화증권 뭐 이런 것들은 돈하고 똑같아요. 그건 잊어버리면 진짜 돈을 받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공시책으로 내. 신문에다가 요만하게 조그맣게 광고를 때려. 언제까지 뭐 찾으면 거의 안 오지. 누가 그 봐요? 안 보지, 신문에. 이제 어쨌든 절차야. 그때는 돈 받아요. 그래서 돈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생각하면은, 증권 가니까 엊그제 가니까 그냥 주던데? 그런 생각하고 그냥 돈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지. 다음 이제 비교. 보험증권 교부 의무. 그 다음에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승낙전 사고담보. 다 언제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 성립 이전에 지는 의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나눈다 그러면 두 가지는 좀 비슷하죠. 승낙전 사고는 조금 틀리긴 하고, 보험증권 교부 의무나 보험약 교부 설명 의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하는 거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하는 거야, 다. 보험계약자. 승낙전 사고담보 담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여기도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이제 하는 거죠. 광범위하게 따지면 계약자한테 하는 것이고. 한번 증권 교부문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 이걸 이제 풀어서 한번 보면, 의무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보험자죠. 보험자. 대리인도 할 수 있죠. 아까 대리점. 또 누구도 할 수 있어. 설계사도 할 수 있죠. 설계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인데 구성원은 한 뭐 5천 명 돼, 직원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뭐 거의 한 7, 8명이 될 텐데 걔네들한테 다 주권을 어떻게 줘요? 계약자 한 명한테만 주는 거지. 계약자에 주는 거예요, 원래. 피보험 주는 거 아니에요. 대리인한테도 당연히 줄 수 있고. 증권은 별거 아니다. 그때 얘기했죠. 뭐예요? 이거 승낙 됐어요. 승낙 의사표시밖에 아니다. 물론 이제 해상보험은 좀 틀리지. 일반적인 증권 얘기하는 거야. 이행 시기는 이것도 보험료 받아야 해줘요. 보험료 안 받아도 해줘요. 딱 봐도 장사 안 한다고 그랬죠. 보험료 상급의 원칙. 보험료 당연히 받아야 해줘요. 보험료도 안 받고 증권 줬는데 나중에 2개월 지났더니 보험료 안 내면 해지돼 버리잖아. 그러면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없고 돈만 날리는 거잖아. 그 보험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할 때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 우리 상법 규정에 보면. 근데 당연히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다. 보험료 받아야 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의 내용.
지금껏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너 승낙됐어.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틀리면 다시 그러면 보험증권을 다시 뽑아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내줘야 돼? 아니, 그냥 찍찍 끊고 이렇게 도장 찍어서 준다. 별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보험증권 계약상에서 보험계약자의 거부, 계약 연장 변경 시 그냥 기재로 가름할 수도 있다. 왜? 별거 아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해상보험조건은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이행 방법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다. 제한 따로 없어요. 무슨 기재 방법에 대해서. 근데 실무는 안 그렇죠. 실무로 가면. 근데 아무튼 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의무가 있으면 위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제일 많이 했죠. 어떤 벌칙이 있거나 상대방한테 권리가 넘어가거나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보험증권 교부는 위배 시 벌칙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위배 시 이제 약관 교부 설명을 보면 있어요. 위배하게 되면. 근데 여기는 없어. 위배 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그런데 법에는 없지만 이런 판례는 있다. 그 밑에 판례. 손해배상 책임진 판례가 있어요. 이거 판례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 의사에 반해서 그 계약자 줘야 돼. 담보제공자한테 준 거야. 잘못 교부한 거죠. 그래서 거래가 성사한 뭐 그게 있어야 이제 보험계약이 이 보증보험 이게 퇴출을 받을 텐데 딴 놈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증권을. 그래서 보험자의 보험계약 시행불이행 책임 그래서 이제 돈을 그 대출을 못 받았어. 이 사람 손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시행불이행 책임에서 손배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험자 금소법 45조에 의해서 설계사가 잘못한 거라든지 잘못하면 회사도 책임진다고 얘기했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한 판례. 이건 이제 뭐냐. 보험증권 교부, 불교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보험자가 연대보증인한테 교부해서 보험계약자가 돈을 못 빌렸어.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잖아. 그래서 이런 페널티 규정의 법규에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진 판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증권 교부 이거 1시간 정도 했던 건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약관 교부 설명은 오늘 여기 2페이지까지 하고 5분 쉴게요. 약관 교부 설명. 아까랑 똑같은데 증권 교부권은 내가 설계사가 있는 줄 알겠는데 약관 교부 설명보다 설계사가 들어야 하는데 오타 아니에요? 전에 한 2년 전인가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오타 아닙니다 이거. 원래 설계사는 우리 상법에 우리 보험계약법에는 권한이 없어요. 약관 교부 설명에 권한이 없어. 근데 내가 보험 들었어. 근데 이분이 대리점인지 설계사인 줄 알아요? 당신 대리점이에요? 당신 혹시 설계사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권한이 대리점은 권한이 다 있고 설계사는 권한이 두 가지밖에 없고 하나는 또 영수부 교부 조건 이걸 누가 일반 사람이 알아요? 모르죠. 다 똑같은 줄 알아. 여러분들도 공부하니까 알지. 그전에서는 설계사나 대리점이랑 똑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설계사한테도 얘기를 하겠지. 그럼 설계사가 저는 제 권한은요. 약관 교부 설명은 권한이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죠? 실무상. 그래서 대리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법상 대리인은 아니지만 현실상 권한을 줘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보험 공부하시지만 보험업법에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권한이 있다. 만약에 이게 지문이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설계사도 상법상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죠? 상법에는 없어요. 업법상 있고 현실상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엄청 실력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대리인 똑같고.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약관 교부 설명을 해요? 둘이 뭐 홍말자를 위한 계약, 무슨 뭐 홍길동을 위한 계약 이렇게 해서 했다면 다 아니까 속속들이 들어서 이 사람을 위한 보험만 만들면 뭐 속속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보통?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청약의 유인. 이번에 우리 뭐 KB손해보험에서 이런 상품을 발매하려고 합니다. 뭐 특징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듣고 계시다가 저거 내 보험 들으면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그게 뭐야? 한쪽에 룰을 만들면 한쪽에서는
룰에 yes, no만 하면 된다. 그게 부합계약성이라고 그랬죠? 부합계약성. 또 보험상품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 그 많은 사람을. 그냥 하나 딱 만들어서. 그럼 거기에 뭐 10,000명이 가입할 수도 있고. 단체성.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이나 단체성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자세히 어떤 사람은 꼼꼼해갖고 자세히 알아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렁걸렁 해가지고 그냥 그거 괜찮대. 들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성이나 부합계약성 때문에 약관 교부 설명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얘기했지만 남자가 사귀자고 그러면 여자가 네가 뭔데 나를 사귀라고 그래. 네 뭐야. 한번 얘기해봐. 고지하라고 얘기했죠. 고지하고 나니까 또 바로 할 수 없잖아. 인수심의가 있잖아요. 일주일 후에 그래 괜찮다 사귀자. 그게 이제 여자분이 약관 교부 설명을 승인한 거지. 승낙 보험이사. 그러면서 약관 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명시 설명, 발별명, 보임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라. 약관 교부도 하고. 그래서 이행시기는 언제냐? 계약 체결할 때. 우리 계약 체결은 언제예요? 청약 승낙이라고 그랬죠. 그럼 승낙 때죠. 승낙. 근데 우리 지금 현행 보험이 약관 재산보험이라든지 자동보험 실무상은 청약 때 다 해요. 청약 때.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뭐 학계에서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약 체결시, 승낙시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 아니냐, 왜 청약시 해야 되냐 얘기했던 게 지난번 여러분들 뭐 사례를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쫓아갔어. 사귀자고 했어. 여자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가 뭔지 얘기해봐. 고지하고 일주일 있다가 승낙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그때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승낙할 때지. 나 사실 남자였어. 나 게이였어요. 성전 안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끼리 사귀는 거잖아. 그거 왜 이제 얘기하세요? 그때 좀 얘기하지. 그래서 현실도 안 맞다. 그 말씀 드렸죠? 그렇게 외우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상법에서는 승낙할 때 한다. 그리고 갱신부활계약. 이제 뒤로 가면 해지됐어. 해지예금을 채구해서 해지되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계약을 부활할 때. 부활계약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요건 4가지 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거기까지 갈 것 같긴 한데 그때 그러면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미 해지되면 죽은 계약이잖아. 다시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또 약관 교부 설명을 해야 되냐? 그때는 안 해도 된다. 약관 교부 한 번만 하면 된다. 부활계약도 안 해도 돼. 다만 바뀌었으면 그건 해야 바뀐 것만. 보험회사에다는 약간 특혜를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 계약자는 신계약적 성격이 있어서 그때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고지, 통지, 위험지 이런 거는 부활계약이니까 최초만 한 번 했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건 또 해야 돼. 좀 불합리하긴 하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음의 내용 약간 교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설명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발글명 봉일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라. 그래서 지난번 우리 팔레트 강 때 뭐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약관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이 좀 어려우면 상품 설명서에 별도의 자료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해야 된다. 불링에 따른 효과, 페널티 규정. 아까 증권은 없다고 그랬죠. 법에는. 다만 판례에 있다고 그랬고. 근데 여기는 법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3개월 이내. 언제부터?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계약 체결이나 성립이나 비슷해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는데 설명해줘도 잘 모를 텐데 3개월에 취소하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일반 계약자들이. 설명도 안 했는데 설명해도 넘어갈 텐데 설명도 안 했어. 그럼 3개월 이내 지나버리면 그냥 그대로 굳어지냐? 그럼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럼 보험회사가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안 하면 3개월만 기다리면 취소 안 할 거니까 그냥 굳어지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약관규제법상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내용만 편입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민법상 착오 취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교재에 실어놨다. 지금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기타에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적용.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잘못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 그 설명들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보혜사는 약관 교부 설명을 안 했어. 근데 고지 위반을 했네? 그러면 너 고지 위반했으니 해지할 거야? 쥐는 안 해놓고 안 돼.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고지 위반 해지 못해요.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있으면 고지 위반 있어도 해지 못해. 물론 그것도 있고 설명하자는 약관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지 위반이 되지가 않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니는 안 하고 나보고 보면 하라고 이렇게 오라고.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했으면 법인사가 계약자가 고지 위반했어도 해지 못한다. 형평 원칙상 그러겠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설명을 위반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 단체보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때는 손배 책임진다. 누가? 설계사나 모집적인 당연히 지고 회사도 진다. 그거 이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승낙증 사고담보. 과거에 승낙증 보호제도라고 얘기했어요. 청약하고 승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본계약은 청약. 이렇게 쭉 있으면. 본기간이 있으면 이때 청약했어. 보통 대부분 당일날 한다고 그랬죠. 99% 승낙했어요. 요게 이제 30일이라고 그랬죠. 승낙 의제 기간. 이때 계약 성립된 거지. 이때가 계약 기간이죠. 그럼 나 이때 보험료 냈어. 이때 보험료도 냈고. 그러니까 유효한 청약도 했고. 보험료 선급도 했고. 또 만약에 이게 진단계약, 진사계약이라면 건강검진도 받았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도 없어. 이건 진단보험에만 있는 거니까 이거 빼고 보통 한 3가지 정도 얘기하죠. 이렇게. 이러면 이전에도 내가 담보를 받고 싶잖아요. 이거 보고 승낙 전 사고담보라고 합니다. 요 요건에 들어가면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담보하겠다. 이게 승낙 전 사고담보예요. 의무자는 당연히 보험자죠.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권자, 우리 손해보험 같은 피보험자, 그다음에 인보험 같은 보험 수익자. 취지는 뭐야? 청약 승낙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사이에. 그래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행시기는 계약 성립 이전이 되겠죠. 당연히. 요 이행시기가. 그래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수령. 아까 선급보험료. 그 다음에 유효한 청약이 있을 것이고 진단계약은 시청자를 받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나와 있지만 보험사가 생길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럼 보험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겠죠? 보험계약상의 책임. 불이익에 따른 효과, 이행 방법은 원래 거의 없으니까 강력 규정이 이거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기타 소급보험은 이거는 청약 이후죠. 근데 소급보험은 서류 약정만 있으면 청약 이전에도 가능하지. 버스터에서 배가 언제 출발했다 그게 이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보험은 청약 이전 사고도 담보한다. 이것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아니고 납부통지 위반 아까 승낙의제 30일이 경과된 경우에 승낙의제되므로 승낙전 사고 여기야 여기 승낙이 안 왔는데 딱 32일째 사고가 났어요. 30일 그럼 뭐예요? 이거 승낙전 사고던 뭐예요? 아니죠. 2일 지났죠. 승낙의제됐으니까 이게 성립된 거야. 일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부지, 알고 모르고가 보험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 설명을 해야 되고, 다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법령에 있거나 법령에 부연한 것 되풀이한 정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일반적인 공통적인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상해보험 약관만 몇백 페이지, 400페이지짜리도 있어요. 보험 같은. 그러면 앉아보세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8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보험을 들겠냐고요. 그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페이지 52페이지 본교재에 있어요, 여러분들. 본교재 52페이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교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판례를 좀 정리하는 거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면 화재보면 폭발하는 거 이건 당연히 위험이 크다는 거 알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위변조, 소리 위변조에서 하는 거, 청구 상실사항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 알죠. 자동차 구조 변경하는 거 이런 것도 위험 당연히 변경이 높아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뭐 배우자랑 비슷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수혜자 면책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 양도 통지 의무 있다라든지, 무보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돼. 또 유상호선 면책 약관이라든지, 우리 일본 말씀은 안 되는 나라시 택시, 그거는 면책에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플랫트형 할 때 뭐 있었어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우리 고속도로 다니면 적재물 막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떨어지면 사고, 대응사고 나잖아요. 그거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 아니고 의무보험이에요. 강제보험. 안 내면 과태료 내야 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판례에. 왜? 야, 너 그거 가입 안 할 거야? 너 설명 안 해도 안 할 거야? 너 과태료 낼까? 이거죠. 그래서 그거. 근데 여기 하나, 플러스에서 얘기한 게 업무용 자동차 유상운송 담보 특약을 설명해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왜? 업무용 유상운송 담보 특약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적인 유상운송 담보 특약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업무용 자동차 보험 유상운송 담보 특약은 설명해야 된다. 예.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